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기소를 한 특검 입장에서는 기소한 범죄 내용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투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1심에서 어떤 법리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 여사가 재판받은 내용은 3가지 범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고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고가의 사치품들을 받았다. 이 3개 혐의 내용입니다. 이 3가지 혐의 내용은 이미 검찰에서부터 수사도 해왔던 거고 그리고 특검이 출범을 하면서 구속 수사를 했던 가장 중요한 범죄 사실이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하였습니다. 왜 이런 선고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건오수라는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죄를 전제를 좀 해야 됩니다. 이미 재판을 받았는데 건오수 회장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주가 조작을 한 겁니다. 선수들을 모으고 그 선수들로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올려라 이렇게 하는 사안인데 여기서 건오수 사건에서 보면 법원가 어떤 판단을 했었느냐 하면 이 부분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었던 겁니다. 처음에 했던 사람이 이정필이라는 1차 주포를 동원을 해서 했던 시기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블랙펄 이종호라는 사람이 나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제1단계 부분은 공소시효가 다 됐다. 이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공소 기각이 되었고 뒷부분만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건오수 사건에서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합쳐서 포괄일죄다. 이런 법리를 동원을 하여서 권 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냐 하면 당연히 앞에 공소권이 없다 이렇게 된 부분은 빠지고 뒤에 건오수 회장이 기소가 되었던 이 부분이 재판에 넘어갔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1심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한 건가요? 일단 이 건오수 회장이 재판받았던 이 부분을 다 김건희 여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점을 다르게 본 겁니다. 일단은 초반에 있었던 부분은 김 여사의 개입 정도가 좀 알기는 알았을 것 같은데 범행 방법이 달라. 그래서 한번 잘라주니까 좀 알기는 알았다. 이 부분이 오히려 공소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김 여사의 개입 정도가 통장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뒷부분은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다. 이렇게 선고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특검에서는 당장 반발을 합니다. 건오수 회장이 재판을 받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나누는 거야? 이거는 판례에도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 이거는 김 여사를 봐주는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1심 판사가 김 여사를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히려 건오수 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이 범죄 기간을 나눠서 판결을 하느냐 하는 점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수긍할 면도 있는 면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김 여사의 그 범죄에서의 차지하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 명의 범죄자들이 있을 때 누구와 주로 의사 합의를 받느냐 하는 건데 김 여사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의사 합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권 회장하고 합의를 보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김건희 여사의 이 범죄 주가 조작에 있어서의 그 위치가 명확해지는데 여러 가지 증거관계 면에서는 권 회장과의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이 1심 판사가 오히려 무죄를 좀 쓰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냐 하면 당연히 항소심에 가서는 어떤 부분이 다투어질까요? 건오수 회장과 어떤 합의 그리고 좀 더 고가의 고수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범죄 모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과 그리고 기존의 권 회장의 재판에서 인정되었던 이 범행 기간은 김 여사에게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 주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이거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거에 법리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안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부부에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주고 난 뒤에 이 여론조사 비용을 내가 달라 이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오히려 김영선 공천이라는 이렇게 지급을 하였다. 이게 이 범죄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1심 판사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냐 하면 일단은 김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지 부인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아니면 윤 대통령하고 공모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재판에서 그 부분까지 입증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점과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1심 판사는 명태균 씨는 오히려 이렇게 선거 여론조사를 자기가 정치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 윤석열 부부에게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주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우는 수단이지 특별히 윤 대통령 부부에게 이 여론조사를 제공을 했다 보기가 어렵다. 표현을 어떻게 전속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는 것이 1심의 판결입니다. 자, 이러니까 특검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사건 재판부하고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도 다른 재판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그 재판은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이 재판 결과가 그럼 무죄로 이어질까 하는 점이 가장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도 그럼 무죄가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정치인 맞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씨는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서 자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거 여론조사도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받으러 갔더니까 오히려 김영선 공천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자기 재판에서 자백을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특검의 공방을 지켜내야 될 거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자기 재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유죄 선고, 무죄 선고를 받을지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통일교 부분입니다. 사실은 통일교에서 김 여사가 재판을 받은 내용은 샤넬백을 2개를 받았고 그라프 목걸이라는 목걸이 사치품을 받았습니다. 이 3개가 다 좀 시기가 다른데 일단 샤넬백은 처음에는 4월달 당선된 직후에 한번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는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준 거다 하게 되는데 처음에 당선자 때 줬다는 샤넬백은 이거는 당선자인데 아직까지 무슨 청탁을 하고 이랬다고 보기 어려워. 그래서 그냥 축하 선물 정도 아니냐 이렇게 1심 판사는 본 것이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받은 것이 인정이 된다. 이 부분이만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샤넬백 하나에 대해서 무죄가 난 부분은 맞느냐? 특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놓고 항소에 포함을 시켰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당선자 신분에 처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일교는 이미 그 전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입을 했을 관계 형성이 되었다. 이 점을 주목을 한다면 갑자기 당선 축하로만 선물을 주는 관계는 아니었다 하는 부분이 항소심에서 특검이 다퉈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3개의 혐의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오히려 유죄가 선고가 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판결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판사가 입증, 내 사건에서 내가 재판하는 이 부분에 한정해서 입증의 증거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거, 자유심증주의라는 증거 판단에 좀 재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량이 또 판사 혼자만 생각하는 특이한 무슨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역시 포괄일제 그리고 정치자금에 대한 해석 그리고 당선이 줬다는 것을 단순히 그 전후 맥락을 떼버리고 딱 그 부분만 유죄다 무죄다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항소심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다퉈볼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법리,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